집권 여당,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이낙연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원칙과 상식, 그 세 명인데 당을 만들었죠. 당은 개혁 미래당 이런데 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이는 내가 개혁 신당인데 왜 이름을 그대로 무임승차로 이름을 왜 표절하느냐,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그리고 다시 빅텐트가 쳐질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혁이란 당명, 이거는 이준석이가 자꾸 중국집을 하나 차리는데, 그게 옆집에 중국집이 잘 되니까 남의 이름을 그대로 도용해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요. 첫째는 개혁이란 말은요, 이준석이가 독점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개혁이나 미래나 통합이나 민주나 전부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 단어지, 이게 개혁이라는 게 과연 이준석만 독점적으로 쓰는 이런 특허권이나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황당한 이유는 바로 개혁의 원조도 이준석이가 아닙니다. 굳이 원조를 따진다면 개혁의 딸, 한마디로 개딸이라 그러죠. 오히려 개딸이 개혁의 딸, 그러니까 원조는 개딸입니다. 이걸 이준석이가 그냥 받아서 개혁 신당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준석을요, 항상 개딸 이중대다. 이준석의 개혁 신당은 한마디로 개딸 이중대당이다. 결국 민주당이나 이재명 도와주려고 보수를 분열시키는, 분당결치는, 이게 바로 이준석 당이니까 개딸 이중대당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준석이는 자꾸 중국집을 차리는데 잘 되니까 그게 베낀 거 아니냐 이러는데, 실제 이준석 당이 중국집이 잘 됩니까? 지금 당원이 5만 원에서 정치되고 있고요. 저 유튜브 여의도 재건축 조합 보면 7개월 됐는데 이제 12만 6천이에요. 근데 좀 이게 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저희는 2주 딱 됐지 않습니까? 근데 12만입니다. 이준석은 7개월에 12만 6천이에요. 이게 장사가 잘 됩니까? 아마 중국집 망하기 직전인데 그거 뭐 좋다고 이름을 도용하겠습니까? 자기가 중국집 잘 되니까 이름 도용한다. 이 자체가 황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세 가지 농구로서 이름 싸움은 이거는 이준석의 궤변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제3지대를 보면 세 가지, 옛날에는 5개 세력이 있다가 3개로 줄었죠. 이준석하고 양양자 당, 그 다음에 이낙연하고 탈당파 당, 그 다음에 금태섭 당, 이렇게 세 가지 삼국지로 줄었는데, 이게 완전하게 빅텐트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가? 저는 이미 어렵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 진짜 텐트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진짜 텐트. 예를 들어 5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5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큰 텐트를 사가지고 이걸 처음부터 치야지 빅텐트가 되잖아요. 5인 텐트를 사서 치면 바로 5인이 다 들어가는, 이게 빅텐트 아닙니까? 근데 2명만 딱 잘 수 있는 이런 조그만 텐트를 2개 있고, 그 다음에 1명이 자는 조그만 텐트가 있는데, 이 텐트를 어떻게 합치해야지 큰 텐트를 만들 수 있나?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조그만 텐트 2개를 칼로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게 바느질로 붙여가지고 큰 텐트로 만든다? 이게 가능합니까?
엄청나게 불가능한, 아니 조그만 텐트 두세 개를 이렇게 합치가 큰 텐트 하나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텐트 가지고 이게 만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큰 텐트를 사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이게 5개 세력이 다 모여가지고 원샷에 한 번에 통합했으면 순번이 되죠. 1번은 이제 뭐 양양자다, 2번이 이준석이다, 뭐 3번이 또 이쪽에 이낙연 당이다, 뭐 4번은 또 이게 어떻다. 그럼 이게 순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이미 이준석하고 양양자가 나눠먹기로 이게 공천을 다 야합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1번 양양자, 2번 이준석, 3번 허나, 4번 천하람 이런 식으로 이게 저끼리 다 나눠 버리면, 근데 거기에 이낙연 당이나 들어가면 또 이게 절반을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금태섭이한테도 떼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렵지 않느냐. 결국 이 공천 밥그릇 싸움, 이거 중재하기 거의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약도 어떻게 이낙연 당과 이준석 당, 오늘 이게 또 보니까 이준석이가 황당한 공약을 많이 들고 나옵니다. 얼마 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임승차 폐지하겠다. 근데 오늘은 뭐 경찰이나 이런 데 공무원 되려면 여자도 병력 필요해야 된다. 여성도 병력 다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또 황당한 공약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과연 이준석 당이 이런 황당한 공약에 이낙연 당이 같이 할 수 있는가? 이런 데 그 의문이 듭니다. 이준석이가 왜 이렇게 황당한 공약을 들고 노느냐? 그는 이제 그 지역 선거는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지역구 나가면 노인들이 다 안 찍고 여성들이 다 안 찍으면 어떻게 50% 내가 당선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예 그냥 노인표, 여성표 다 포기하고 오로지 20, 30대 젊은 청년들 표만 있으면 한 10% 얻으면 그럼 여기 한 4, 5 어찌하냐? 나는 여기 배치하면 된다. 내가 이제 마이너스 3선인데 마이너스 4선 되면 안 되지 않냐?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준석이는 진짜 지역구에 나간 동지들은 전부 전멸한 그 동지들의 시체 위에서 자기가 비례 2번으로 뺏지만 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말로 진짜 저는 이기적인 이런 갈라치기 정치가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지금 그 이준석은 그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위기 상황이고, 오히려 저는 이낙연 당은 상당히 앞으로 좀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민주화의 적통이 이재명한테는 없다는 거죠. 항상 제가 방송마다 김대중이 살아나면 누굴 지지할까? 저는 김대중은 당연히 호남 이낙연 쪽을 지지한다 봅니다. 김대중이 이재명을 지지할 이유가 없죠. 이유가. 그 다음에 노무현이 살아나면 누굴 지지할까? 저는 이재명 지지 안 한다 봅니다. 노무현. 왜냐하면 그 가장 이재명에는 그 원칙이나 명분보다 실리, 이속만 챙기는 완전히 뭐 이런 장사꾼, 이게 이재명이기 때문에 노무현도 지지 안 한다.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도 저는 이재명 지지 안 한다 봅니다. 지금은 친문하고 친명이 결사적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요, 선거 전략을 짤 때 항상 그 적은 분열식이고 우리는 통합한다. 그래서 제가 그 프레임을 짤 때 이렇게 짜면 돼요. 이낙연 당은 밀어줘야 됩니다. 이낙연 당은 이재명을 잡아먹어요. 이낙연의 주적은 윤석열이 아닙니다. 이재명입니다. 이낙연은 이재명을 공격해야만 그 일부 민주당 이탈표를 가지고 호남에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재명이가 제한돼, 저희 국민의힘에는 이재명이가 주적이잖아요. 근데 적은 동지니까, 그러면 이재명의 가장 공격하는 주적은 이낙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낙연에게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낙연은 민주화의 적통이고 이재명이가 오히려 사이비 돌연변이다. 이런 식으로 그 이낙연 당은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이낙연 당은 민주화의 적통으로 호남에서 선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조홍천이나 또는 이제 그 김종민이나 이게 현역들이 만 표씩만 가져가도 국민의힘이 어부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당은 이제 공격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밀어주고 대신에 이준석 당은 처절하게 저희가 짓밟아야 돼요. 이준석 당은 개딸 이중대다. 이준석은 개딸 이중대다. 이렇게 공격하고 이낙연은 민주의 적통이 오히려 거기 있다. 이런 식으로 선거 전략 저희가 프레임을 잘 짜야지 아마 이제 그 구도가 국민의힘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이미 낙석 연대는 물 건너갔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그 탈당을 저울질하는 이런 데 그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런 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이낙연 신당이 호남에서 민주당을 대체해버리고 수도권에서는 이제 그 민주당 표를 잠식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구도로 어부지리 할 수 있는 이런 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예측을 해봅니다.